안녕하십니까. AI 정상화팀 발표를 맡은 팀장 정보보안공학과 이민혁입니다. 저희 팀의 캡스톤 프로젝트 주제는 적재적 공격에 강건한 교통 표지판 인식 모델 개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와 목표, 모델 학습을 위한 사전 준비, 핵심 모델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인 방어 프레임워크의 시연 영상과 그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와 향후 연구 토픽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며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 등은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가 지정되어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의 상용화 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의 판단 오류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는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라이다나 초음파와 같은 물체 감지 센서뿐만 아니라 카메라 영상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합니다. 특히 도로 표지판과 같은 교통 법규 정보는 주로 이미지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화상인식 기술을 통해 분석합니다. 하지만 2018년 CVPR에서 발표된 논문 Robust Physical World Attacks on Deep Learning Visual Classification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류 모델은 적대적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정지신호 표지판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패턴이나 섭동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이 이를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오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단순한 인식 오류를 넘어 악의적인 공격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격이 실제로 인공지능에 무력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미국 FAR 인공지능 연구소는 Adversarial Policies with Superhuman GoAIs라는 논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바둑 인공지능인 카타고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바둑의 수싸움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수만을 반복적으로 두는 방식으로 카타고의 판단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의 기사는 아마추어 실력에 불과했지만 연구팀은 무려 15판 중 14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는 적대적 공격이 단순한 이미지 인식뿐만 아니라 복잡한 전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적대적 공격이란 무엇일까요? 적대적 공격이란 머신러닝 모델의 취약점을 이용해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의 판다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분류되지만 특수한 노이즈를 약간 더한 것으로 오른쪽 이미지처럼 긴팔 원숭이로 완전히 잘못 분류됩니다. 눈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변화지만 인공지능은 오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경우 단 한 번의 오분류가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적대적 공격에 강건한 교통 표지판 인식 모델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 모델의 전체 구조와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겐과 공격 유형 분류기를 학습하고 교통 표지판 인식 모델에는 적대적 훈련을 적용하여 방어 프레임워크를 구성합니다. 이후 표지판 이미지가 입력되면 앙상블 모델이 해당 이미지의 공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상으로 판별될 경우에는 이미지가 바로 인식 모델에 전달되어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반대로 공격으로 판별될 경우에는 겐의 생성자를 통해 이미지를 정화한 후 인식 모델로 전달되며 이때는 예측 클래스와 함께 공격 유형까지 추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국내 교통 표지판 데이터셋이 없어 AI 허브의 신호등 도로 표지판 인지 영상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전국에서 촬영된 실제 도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과 같이 라벨링된 표지판 정보를 기반으로
크롭 작업을 수행하여 교통 표지판 이미지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이미지 중 해상도가 낮거나 식별이 어려운 저품질 이미지들을 제거하고 명확하게 인식 가능한 이미지들만 선별하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클래스 간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교통 표지판의 특성상 과도한 회전이나 블러, 채도 변화 등은 표지판의 형태 자체를 바꿔 다른 클래스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증강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3만 개의 교통 표지판 이미지는 8대2 비율로 나누어 어피션트넷 B7 기반 인식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의 최종 분류 레이어를 교통 표지판 클래스 수에 맞게 수정한 뒤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신뢰도 90% 기준 6,000개 이미지 중 5,994개를 정확히 분류하여 99.9%의 예측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분류된 6개 이미지는 제외하여 5,994개의 정지된 정상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정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적대적 공격 기법을 적용한 이미지들을 생성하였습니다. 파이토치의 에드워토치와 토치 어택스 라이벌을 활용해 대표적인 6가지 공격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생성된 이미지 중 어피션트넷 B7 기반 교통 표지판 인식 모델이 호호 분류한 사례만 선별하여 공격이 성공한 이미지들로만 구성된 적대적 예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모델인 스타겐입니다. 2020년 네이버 클로버 AI 연구팀에서 발표한 스타겐 버전 2를 기반으로 이를 적대적 공격 탐지와 정화 작업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스타겐은 하나의 모델로 여러 도메인 간 이미지 변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겐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도메인마다 별도의 모델이 필요했지만 스타겐은 공통된 제너레이터와 스타일링 코드를 활용해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변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여러 방식으로 공격받은 교통 표지판 이미지를 정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타겐의 제너레이터 구조입니다. 생성자는 크게 인코더, 보틀넥, 디코더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입력 이미지를 정상 이미지 스타일로 정화하여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인코더는 입력 이미지를 점차 축소된 해상도의 특징 맵으로 압축하는 다운 샘플링 단계입니다. 초기에는 원바이원 컨버션 연산을 통해 채널 수를 조정하고 이후에는 입출력 차이를 보완하는 레지듀얼 블록, 특징을 압축하는 에버리지 풀링, 그리고 인스턴스 정교화를 반복 적용하여 128 크기의 RGB 이미지를 16 크기의 512 채널 특징 맵으로 변환합니다. 보틀넥 단계에서는 이렇게 추출된 특징 맵과 정상 스타일 정보를 결합합니다. 레지듀얼 블록에 어댑티브 인스턴스 정교화를 적용하여 스타일 정보를 네트워크 내부에 반영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화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더는 적용된 스타일 정보를 포함한 특징 맵을 다시 원래 이미지 크기로 복원하는 업샘플링 단계입니다. 업샘플링, 레지듀얼 블록, 어댑티브 인스턴스 정교화를 반복 적용해 해상도를 점차 높이고 마지막에는 원바이원 컨버션 연산을 통해 RGB 출력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격받은 이미지는 정상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다음은 스타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입니다. 판별자는 이미지의 공격 여부와 스타일 도메인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구조는 세 단계로 나뉘며 특징 추출, MLP 헤드, 도메인별 분류로 구성됩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는 생성자와 유사하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 채널 수를 조정한 뒤 레지듀얼 블록과 에버리지 풀링을 반복 적용하면서 해상도를 점차 줄이는 다운 샘플링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128 크기의 RGB 이미지는 4 크기의 512 채널 특징 맵으로 압축되며 이는 MLP 헤드에 전달됩니다. MLP 헤드 단계에서는 전달받은 특징 맵에 비선형 함수 리키렐루 4x4 컨볼루션 다시 리키렐루를 거쳐 최종적으로 512 차원의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 벡터는 이미지의 핵심 특징을 담고 있으며 이후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은 도메인별 분류 단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스타게는 정상과 6가지 공격 유형 총 7개 도메인을 대상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생성된 벡터는 각 도메인별로 분리된 선형 레이어에 전달됩니다. 각 분류기는 자신이 담당하는 도메인에 대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종 출력은 도메인 수와 출력 차원수의 곱으로 구성되며 각 도메인에 대한 개별적인 판별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격 탐지와 정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실함수 구성입니다. 생성자는 총 6가지 손실항을 조합하여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적대적 손실입니다. 생성된 정화 이미지가 판별자에게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은 재구성 손실입니다. 정화된 이미지를 다시 원래의 도메인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맨하탄 거리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는 분류 정확도 손실입니다. 정화된 이미지가 정확한 표지판 클래스로 분류되도록 유도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Total Variation, Perceptual, 그리고 스타일 손실은 모두 이미지의 시각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손실항입니다. 즉, 사람이 봤을 때 정화 이미지가 더 자연스럽고 원본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손실항은 각각의 가중치 람다 값과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전체 생성자 손실함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판별자는 총 4가지 손실항을 조합하여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실제 이미지 적대적 손실입니다. 실제 이미지를 진짜로 올바르게 판별하도록 학습시킵니다. 다음은 가짜 이미지 적대적 손실입니다. 생성자가 만들어낸 정화된 이미지가 가짜임을 판별하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레디언트 페널티 손실입니다. 더블리겐 GP 방식을 사용하여 판별자의 그레디언트 노름을 1에 가깝게 제한함으로써 학습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은 공격 탐지 손실입니다. 판별자가 단순히 진위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미지가 적대적 공격을 받았는지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손실항은 각각의 가중치 람다 값과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전체 판별자 손실함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타겐 모델의 학습 과정 나타낸 워크플로우입니다. 먼저 생성자의 학습 과정입니다. 생성자에는 적대적 예제 이미지와 함께 이를 정상 스타일로 변환하라는 조건이 입력됩니다. 생성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공격 이미지를 정상 스타일로 정화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정화 이미지는 판별자에게 전달되어 진짜처럼 보이는 판별을 받고 동시에 표지판 인식 모델을 통해 정확한 클래스로 분류되는지도 평가됩니다. 이후 정화 이미지와 함께 초기 적대적 예제의 공격 유형 스타일을 다시 생성자에게 입력하여 재구성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재구성 이미지와 초기 적대적 예제를 비교하여 복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손실 값들을 기준으로 아담 옵티마이저와 리두스 러닝레이턴 플래터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손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생성자가 계속 학습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판별자 학습 과정입니다. 판별자는 입력 이미지에 대해 2가지 분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이미지가 정상인지 적대적 공격인지를 구분하는 공격 탐지 분류입니다. 두 번째는 입력이 실제인지 생성자가 만든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겐 판별자의 역할입니다. 판별자 역시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옵티마이저와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손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학습됩니다. 이 이미지들은 스타겐의 생성자가 학습 중 적대적 예제를 정화해 나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각 열은 왼쪽부터 적대적 예제, 생성된 정화 이미지, 재구성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학습 초기에는 생성자가 무작위 노이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화 이미지가 흐릿하고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정화 이미지가 점차 정상 표집함과 유사한 형태로 복원되며 재구성 이미지 역시 적대적 예제와 시각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오른쪽 결과에서는 적대적 예제가 거의 완벽하게 정화되었으며 표지판의 텍스트나 디테일까지 또렷하게 정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가지 공격 유형 분류를 학습하는 데에는 앞서 표지판 인식 모델에서도 사용한 어피션트넷을 활용하였습니다. 어피션트넷은 2019년 구글에서 제안한 CNN 기반 이미지 분류 모델로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기존 CNN처럼 단순히 깊이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깊이, 너비, 해상도를 동시에 확장하는 복합 스케일링 전략을 적용해 성능과 효율성 모두를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단일 모델만으로는 PCD, BIM, MIM처럼 유사한 공격 간의 구분에 한계가 있어 어피션트넷 B1, 2, 3 3가지 버전의 병렬을 구성하여 동일한 입력 이미지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예측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각 모델의 출력은 소프트 포팅, 즉 확률 기반의 가중 평균 방식을 통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예측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앙상블 모델은 정상과 6가지 공격 유형을 포함한 총 7개의 도메인을 분류하며 정상 도메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도메인은 적대적 공격으로 탐지하게 됩니다. 특히 PCD, BI, MIM처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공격 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해당 도메인들의 초기 학습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분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피션트넷 기반 앙상블 모델의 공격 유형 분류 성능입니다. 먼저 왼쪽 상단의 그래프를 보면 검증 정확도는 약 99.7%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도메인별 정확도 그래프에서는 모든 도메인에서 검증 정확도 98% 이상을 기록하며 균형 잡힌 분류 성능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단일 모델들 역시 모두 99.7%의 정확도를 달성했으며 이를 소프트 포팅으로 통합한 앙상블 모델은 99.8%의 최종 정확도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검증 정확도에 비해 학습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중 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드롭아웃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1분 뉴런이 꺼진 상태로 학습하게 되므로 추론 과정에서도 정확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혼동 행렬은 성능이 가장 좋았던 앙상블 모델이 각 도메인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대각선에 있는 값들이 모두 1에 가깝고 모든 도메인을 거의 완벽하게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테스트 이미지 중 오분류된 사례는 단 28건 뿐이며 특히 정상을 공격으로 혹은 공격을 정상으로 분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분류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피션트넷 B7 기반의 표지판 인식 모델에 적대적 훈련을 적용한 과정입니다. 적대적 훈련이란 모델 학습 시 정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적대적 예제도 함께 포함시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공격의 특징을 학습하게 되어 입력 변화에 덜 민감하고 보다 강건한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적대적 훈련을 거친 모델에
정상 이미지와 공격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공격 이미지 역시 91.5%의 확률로 올바르게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공격 탐지나 정화가 실패하더라도 이처럼 적대적 훈련을 거친 인식 모델이 최후의 방어선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프로젝트 목표를 바탕으로 학습한 모델들을 통합하여 구축한 방어 프레임워크의 구조입니다. 먼저 스타겐 학습 과정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생성자와 판별자 모델을 불러오고 공격 유형 분류를 위한 어피전트 내피 1, 2, 3 모델들과 그에 대응하는 앙상블 가중치 파일도 함께 로드합니다. 또한 적대적 훈련을 거친 어피전트 내피 7 기반의 표지판 인식 모델도 사용됩니다. 탐지 단계에서는 스타겐의 판별자와 공격 유형 분류 모델을 소프트 보팅 방식으로 앙상블하여 공격 여부를 판별합니다. 정상으로 판별된 이미지는 곧바로 인식 모델에 입력되고 공격으로 탐지된 이미지는 스타겐의 생성자를 통해 정화한 후 인식 모델로 전달됩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파이썬의 tkinte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GUI 인터페이스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상단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 표지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가 로드되면 분석 버튼을 눌러 적대적 공격 여부 및 예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분석 결과로 예측된 클래스와 확신도 그리고 공격 여부가 출력되며 어떤 도메인인지에 대한 확률도 함께 표시됩니다. 공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어떤 공격 유형인지까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정상 도메인은 녹색, 공격 도메인들은 적색으로 표시되어 시각적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단의 버튼을 통해 정화된 이미지와 분석 결과를 로컬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어 프레임워크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총 6가지 공격 기법으로 생성된 5201장의 적대적 예제를 입력하였을 때 탐지 모델은 100%의 탐지 정확도를 달성하며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식별하였습니다. 탐지된 이미지는 스타겐 생성자를 통해 정화된 후 적대적 훈련이 적용된 인식 모델로 전달되며 여기서 70% 확신도를 기준으로 5184장을 정확하게 예측, 99.67%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확신도 인계값을 조절해도 성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확신도 기준을 50%로 낮추면 정확도는 99.75%, 95%로 높이더라도 99.33%로 강건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어 프레임워크는 적대적 공격을 정확히 탐지하고 정화하며 정화 이미지에 대한 분류 역시 신뢰성 높게 수행됨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입니다. 기존의 딥러닝 기반 모델은 구조적인 한계로 적대적 공격에 매우 취약했고 이는 자율주행과 같이 안전이 핵심인 분야에서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공격을 탐지하고 정화하는 스타겐 기반 방어 구조와 이중 방어 역할을 수행하는 적대적 훈련 인식 모델을 결합하여 방어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적대적 이미지 공격만으로는 모델이 쉽게 무력화되지 않으며 실제 도로 환경에서도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자율주행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는 구조적으로 유연하여 학습 데이터만 교체하면 CCTV 감시 시스템, 신호등 판별, 의료 영상 진단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을 가집니다. 향후에는 더 다양한 공격 방식뿐만 아니라 센서 노이즈, 조도 변화, 날씨 같은 실제 환경 요인까지 반영하여 더 정밀하고 강건한 방어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 대응을 위한 모델의 경량화 및 최적화 기법 적용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